안녕하십니까, 용우남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화로운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오버사이징하기 시작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이 크면 굉장히 불편한데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패션에 있어서의 이 밸런스, 조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화를 위해서 제가 하는 몇몇 가지 저만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조합.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컬러 조합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왔던 방식을 공유해드리면 그래도 접근하시기가 조금은 수월하실 테니까 저의 방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 건 전체적인 스타일링에서 블랙 컬러를 빼보는 겁니다. 블랙 컬러는 모든 컬러를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죠. 오늘 내가 상의를 어떤 색을 입었던 간에 하의를 블랙으로 입어버리면 그냥 다 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블랙 컬러는 어떤 컬러와도 최상의 조합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블랙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끼리 조합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어느샌가 컬러 조합의 실력이 상당히 향상돼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블랙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때부터 옷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나이 대에는 보통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 때는 솔탓이라는 굳건한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보통 시크한 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이 코어 컬러예요. 시크함을 상징하는 건 블랙이고 블랙이 상징하는 건 시크함이니까.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언제나 블랙 컬러가 가장 인기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라다의 바람막이, 프라다의 윈드브레이커를 구매하러 간다고 봤을 때 블랙, 네이비, 그레이 이 세 컬러가 걸려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블랙 컬러가 먼저 품절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블랙 컬러를 나에게 먼저 입히고 나머지 컬러를 조합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왔기 때문에 컬러 조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죠. 블랙 컬러를 제외하고 컬러링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컬러, 이 원천이 되는 블랙 컬러를 제외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컬러의 조합이, 실력이 확 늘게 되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클래식 복식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블랙을 제외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남자의 클래식 복식에는 블랙이 제외되어 있어요. 자, 남자의 수트를 볼게요. 셔츠, 타이, 자켓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믹스되어서 V존을 만들죠. 남자의 클래식 복식의 V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믹스되어서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클래식 복식, 특히 이 V존을 잘 참고해서 컬러 레퍼런스를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멜리온 도르의 룩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클래식한 요소를 가지고 와서 캐주얼하게 풀어내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스타일링 하는 것처럼 이미 스타일링을 해서 룩북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는 컬러 조합을 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비니의 아우터, 캡의 이너, 아우터의 팬츠 이런 식으로 아예 컬러 조합을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는 형태의 컬러 조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 중에 하나는 핑크와 그레이를 조합하는 겁니다. 핑크와 블랙을 조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피하는 조합은 네이비와 블랙의 조합입니다. 네이비와 블랙의 조합이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외가 하나가 있긴 한데 네이비 수트에 블랙 구두를 신는 거, 요거를 제외한 캐주얼에서의 블랙과 네이비 조합은 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브랜드의 조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정 브랜드들끼리는 조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저의 규칙과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규칙과 기준이긴 한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같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 팬츠에 아디다스 신발을 절대 저는 매치하지 않아요. 이 두 브랜드가 서로 그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무드 때문에 매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 두 브랜드가 너무 물과 기름 같아서 매치시키질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상의를 입고 바르샤의 팬츠를 입고 축구 경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매치라는 게.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죽을 때까지 콜라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이 둘은 영원한 라이벌이고 영원한 앙숙일 겁니다. 근데 그런 앙숙에 있는 브랜드들끼리 매치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꼭 따라하거나 꼭 참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꼭 참고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 개의치 않고 막 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치만 저는 언제나 항상 이 규칙을 아마 지킬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액세서리와의 조화인데 액세서리는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오늘은 안경으로 한번 한정을 해볼게요. 안경을 고를 때 안경만을 보고 고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나의 무드와 스타일을 고려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안경을 고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크로마츠 안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템플 같은 데가 크로마츠 그 특유의 주얼리로 달려있는 등 아무튼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로마츠의 안경이 어울리려면 적어도 내가 이런 크로마츠의 감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안경점에 놀러 갑니다. 제가 놀러 가는 안경점들은 주로 크로마츠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좀 탑티어의 안경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로마츠를 보지 않으니까 다른 안경 브랜드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써보고 있으면 저 말고 이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역시 대부분 하이엔드 안경들을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크로마츠 안경을 쓰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마주쳐 봤을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멋지게 소화하고 계신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중후한 혹은 일반적인 회사원의 차림을 한 상태에서 안경만 크로마츠를 쓰고 계세요. 이게 아마도 안경만을 보고 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안경을 골라야 되는데 그냥 안경만 보고 좋은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거, 그냥 비싼 거, 이걸 쓰면 나는 멋있어지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크로마츠의 안경은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 개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그걸 멋지게 매치시키면서 어우러지게 분위기를 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에 맞지 않는 어설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마츠의 안경을 쓰면 너무 안경만 붕 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마주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보실 때 내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어울리는 안경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액세서리를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경으로 그냥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한번 봐볼게요. 나는 항상 수트를 입고 손님들을 마주하는 여의도의 증권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트에 어울리는 드레스워치가 더 잘 어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롤렉스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데이저스트의 36mm 정도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범용성은 서브마리너야, 서브마리너가 최고야, 캐주얼 웨어에도 다 잘 어울려,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서브마리너를 사버린다고 하면 물론 완전히 안 어울린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옵션을 제외해버리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제일 유명한 거, 이런 걸 골라서 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조금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액세서리를 고를 때 나의 전체적인 무드와 내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어울리게끔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그냥 이게 좋다는 거, 이게 끝판왕이라는 거, 이런 거를 제발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장르의 조화, 브랜드 감도의 조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알덴 9901을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신으셨을 때 그렇게 조화롭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감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워레거시의 퍼레이드 더비 슈즈와 알든 9901은 똑같은 더비 슈즈이지만 감도가 달라요. 아워레거시의 카미온 부츠와 클래식 브랜드에서 나오는 첼시 부츠는 그 감도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믹스 매치를 잘하시는 고수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합니다. 고수분들은 클래식, 컨템포러리, 스트릿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잘 좋아해서 입으시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지만 아직 실력이 좀 익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미스매치가 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브랜드의 감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아이템들을 매치하시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의 감도가 서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아채기 어려우신 분들은 편집숍을 한번 잘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집숍들은 저마다의 컨셉과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감도의 브랜드들끼리 모아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랜덤워크 같은 경우를 보시면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브랜드들끼리 모아놓죠. 그래서 이 편집숍 안에 있는 브랜드들끼리는 다 서로 상성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와 이런 브랜드가 서로 상성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견문을 넓혀 가시다 보면 어느샌가 내 실력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하고 보셔야 될 편집숍들은 대기업이 전개하는 편집숍들이에요. 대기업의 편집숍들은 당대의 가장 핫한 브랜드,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브랜드, 그리고 자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색깔을 가진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컨셉추얼한 면에서 조금 다른 규모가 작은 편집숍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더샵을 볼게요. 신세계의 분더샵 같은 경우는 오프화이트나 배트멍도 있지만 드리스 반 노튼, 오라리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오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절제된 컷을 보여주는 일본의 미니멀한 브랜드죠. 근데 오프화이트나 배트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사이징하고 화려한 스트릿 웨어를 보여주는 브랜드들입니다. 서로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한 숍에서 다 보여주죠. 이렇게 컨셉추얼한 것보다는 당대의 핫한 모든 브랜드들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개하는 편집숍보다는 규모가 다소 조금 더 작지만 컨셉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편집숍들을 참고하시는 게 자신의 매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스타일링을 조화롭게 하는 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의 개인적, 주관적인 방식들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거나 설 연휴 중일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